이게 무슨 일이죠? 중동의 부유한 나라 사우디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고위 왕족이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수많은 의료진과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도 그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단 1시간 만에 그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우디의 고위 왕족에게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동의 부국에서 한국으로 향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하드 빈 압둘라 알 사우드 왕자입니다. 예전에는 건강하고 강인했어요. 말타기와 매를 이용한 사냥을 정말 좋아했었죠. 왕실 손님들도 저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의 제 모습에서 그림자만 남아있어요. 이 희귀한 신경질환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거든요. 람이 제 개인 비서가 작은 은쟁반에 아침 약을 담아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이 약들은 소용없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어요. 라미가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바로잡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긴장할 때 하는 습관이죠. 안경 너머로 그의 눈에서 걱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왕자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의사? 또 치료법? 저는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의 최고 전문의들을 다 만나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울 수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라미가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곳 의료 시스템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고통스러운 기침으로 변해버렸어요. 한국? 그 작은 아시아 국가? 서양의 훌륭한 의사들도 모르는 걸 그들이 알 수 있겠어? 라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저를 놀라게 했죠. 그는 보통 조용하고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은 현대의학과 전통 치유 방법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김지원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많은 외국 환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그를 무시했어요. 그 움직임이 팔을 따라 날카로운 통증을 보내고 있었죠. 나가봐. 저는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라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곳. 항상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작은 나라.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어요. 최고의 병원들, 가장 비싼 치료법들, 가장 유명한 의사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알던 삶은 이미 사라져버렸죠. 아침에 저는 라미를 불렀어요. 그는 아마도 제가 더 많은 진통제를 요청할 거라 생각하며 빠르게 왔을 거예요. 준비해.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갈 거야. 라미는 미소를 감추려 했지만 그의 눈에서 안도감이 보이고 있었어요. 네, 왕자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제 직원들이 약을 챙기고 긴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궁전 창문 아래로 펼쳐진 리아드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막의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죠. 더 강해져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실패한 치료법의 긴 목록에 하나 더 추가될 뿐일까요? 요즘 제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통증 때문에 화가 나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깊은 내면 모든 고통과 좌절 너머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국으로의 이 여정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비행기가 준비될 겁니다. 라미가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 낭비가 아니길 바라. 그렇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라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해가 지는 동안 저는 미지의 세계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치유 방법, 새로운 희망. 앞으로의 여정이 두렵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느낌이었어요. 저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간 이 질병으로부터 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저는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는데 비행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통증이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죠. 한국 공항 직원들이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왕자라는 사실에 대해 별 소동 없이 우리 여권과 서류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제가 왕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저를 특별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방문객일 뿐이었죠. 이상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차에 짙게 선팅된 창문이 있는 차가 공항에서 우리를 태우고 있었어요. 도시를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알록달록한 간판들, 그리고 인도에서 빠르게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바쁘고 활기차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라미에게 물었어요. 병원으로? 먼저 김 박사님의 클리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차가 멈췄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곳은 큰 현대식 병원이 아니었거든요. 나무로 된 입구와 작은 정원이 있는 전통적인 모습의 건물이었죠.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농담이야? 라미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의료기계는 어디 있어? 첨단 기술은 어디 있는 거지? 라미는 침착하게 있었어요. 부디 저를 믿어주세요, 왕자님. 먼저 김 박사님을 만나보세요. 운전기사에게 공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싶었지만 긴 여정으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라미의 도움을 받으며 지팡이의 무거운 몸을 기대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김 박사님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의사 가운 대신 깔끔한 한국 전통 옷을 입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뭔가가 저를 멈추게 하고 있었어요. 파하드 왕자님, 그가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정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들어오셔서 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놀라게 하는 조용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화가 나고 의심이 들었지만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클리닉은 단순하지만 깨끗했어요. 벽은 하얀색이었고 공기 중에는 약초 냄새가 떠돌고 있었죠. 김 박사님은 저에게 깨끗한 하얀 시트로 덮인 침대에 누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눈과 입을 살펴보고 피부를 검사하고 있었죠. 기계도 없고 혈액 검사도 없이 그저 세심한 관찰만 하고 있었어요. 그가 가는 바늘을 꺼냈을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침술입니다. 그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통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절실하게 통증 완화가 필요한지 생각났어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첫 번째 바늘이 제 어깨에 들어갔어요. 통증을 예상했는데 대신 이상한 따끔거림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더 많은 바늘을 놓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따뜻한 감각이 몸 전체로 퍼지면서 2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치료 후 김 박사님은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작은 음식 접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국,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이요. 음식도 약입니다.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모든 것을 드려보세요. 맛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 없이 잠이 들었던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라미는 제게 생긴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왕자님. 그가 말했어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어요. 단 한 번의 치료로 벌써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쉽게 무시했던 이곳, 이 한국이 정말 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신은 없지만 오랜만에 거의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한국에 처음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팡이만 짚고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불과 4주 전만 해도 도움 없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었고 끊임없던 통증은 이제 둔한 수심으로만 남아있었어요. 김 박사님의 치료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매일 침수를 받고 쓴 한약을 마시고 부드러운 운동을 하고 있었죠. 한국 의사들은 또한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해 제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을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었죠. 오늘 의료팀 없이 서울을 둘러보기로 결정했어요. 라미가 강남에 붐비는 인도를 따라 제 전동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이미 밤 10시였는데도 거리는 사람들과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상점 문 앞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네. 카페 밖에서 웃고 있는 젊은 한국인들을 보며 라미에게 말했어요. 저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봐.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더 격식을 차리죠. 특히 제 주변에서는요. 여기서는 아무도 제가 왕자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라거나 제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죠. 좋은 의미로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작고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우리가 길거리 음식 장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그녀는 주름이 가득한 친절한 얼굴로 저에게 미소 지으며 빨간색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간단한 영어로 말씀하시며 나중에 떡볶이라고 배운 매운 떡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음식이 혀를 따갑게 했지만 맛은 정말 훌륭했어요.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한국에 어서 오세요. 그녀가 말한 뒤 서둘러 작은 음식 카트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놀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이 낯선 분이 방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셨어요.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제가 왕족이기 때문에 물건을 주죠. 이 할머니는 그저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주 후반에 김 박사님이 저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는 제가 서양식 진통제를 줄이길 원했어요. 몸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침 세션 중에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강한 약들이 이제는 당신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어요. 저는 지팡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이 약들은 2년 동안 제 안전망이었어요.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생각이 저를 겁에 질리게 하고 있었죠.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죠? 제 목소리가 약하고 두렵게 들리는 것도 상관 않고 물었어요. 김 박사님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두려움과 함께 앉아있게 내버려두고 있었죠. 파하드 왕자님,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진정한 치유는 다시 당신의 몸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약들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됐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다리가 걸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는데도 목발을 짚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욕실 카운터 위에 약통들을 줄지어 놓고 있었어요. 각각의 약통은 다른 의사, 다른 통증 완화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 중 일부는 너무 오랫동안 복용해서 친구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것들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이 틀리면 어떡하죠? 이 약들 없이 전에 느꼈던 고통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때 오늘 침술 세션 후에 느꼈던 감각이 생각났어요. 몸을 따라 흐르는 따뜻함, 사지에 느껴지는 이상하지만 기분 좋은 에너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음식 카트를 가진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신뢰에 관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통제를 놓아주는 것에 관해서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첫 번째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약통을 열어 약 절반을 변기에 버릴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 번의 다는 아니었어요. 아직 그렇게 용감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작이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에서 도망치는 대신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앞길은 여전히 어둡고 불확실해 보였지만 적어도 이제는 저 앞 어딘가에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됐어요. 진통제 복용을 중단한 지 3주가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끔찍했죠. 몸이 오한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매일 밤 식은땀이 이불을 흠뻑 적시고 있었죠. 사라지기 시작했던 통증이 포효하며 돌아왔는데 전보다 더 심했어요. 김 박사님에게 소리를 질렀죠. 이 모든 게 실수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요. 가장 힘든 밤에 소리치고 있었어요. 약 좀 돌려주세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논쟁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 옆에 앉아서 더 많은 침을 놓고 잠들 수 있게 도와주는 쓴차를 마시게 했죠. 열이 심할 때는 라미가 이마에 얹을 시원한 수건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흘째 되는 날 뭔가가 달라졌어요. 눈을 떴을 때 방이 더 밝게 느껴졌어요. 색깔이 더 선명했죠.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어쩐지 달랐어요. 더 날카롭지만 더 작아진 느낌? 마치 더 이상 온몸을 가득 채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제 3주가 지난 지금 작은 지팡이만 짚고 한강을 따라 걷고 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이 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약들이 제 사고를 얼마나 흐릿하게 만들었는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었네요. 정말 다시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배들이 물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며 김 박사님에게 말했어요. 그 약들이 통증을 도와주긴 했지만 다른 무언가도 함께 빼앗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붕어빵이라는 생선 모양 빵을 파는 할머니가 우리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녀는 나이로 등이 굽은 채 천천히 걸어오셔서 따뜻한 간식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달콤한 팥 앙금이 제 혀를 살짝 데였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돈을 내려고 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제 손을 토닥이며 김 박사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한국말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이 당신이 그분의 손자를 생각나게 한대요. 그가 번역해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건강해 보여서 기쁘시대요. 이 작은 순간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무도 저를 이렇게 편하게 만지지 않을 거예요. 제 지위가 저와 일반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나아지고 있는 한 사람일 뿐 두려워하거나 감동시켜야 할 왕자가 아니었죠. 그 주 후반에
놀라운 초대장을 받았어요. K-팝 콘서트 티켓이었죠. 고향에서라면 저는 절대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콘서트장은 알록달록한 응원봉을 든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군중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함께 노래하고 응원봉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에너지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 많은 기쁨이요. 저도 모르게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깨를 흔들게 됐죠. 오랫동안 제 적이었던 몸이 이제는 기쁨의 순간을 선사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행복해서 울고 있었죠. 콘서트 후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라는 한국의 맑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기분이 가슴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진정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미와 한국인 가이드들에게 말했어요. 고향에서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돈, 권력, 존경. 하지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존재만 하고 있었죠. 가이드 중 한 명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술을 마셨고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소속감이요. 제 직함이나 부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과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으로 정직하게 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엄격하고 격식을 차리던 아버지가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언제 집에 오느냐, 내 아들아? 그가 물으셨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 은빛 뱀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아직 더 치유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제 몸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단지 제 육체적 고통만 치유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서진 줄도 몰랐던 제 일부분들을 치유하고 있었죠. 부서진 사람으로 한국에 처음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내일이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예요. 이곳에 왔을 때는 도움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걸을 수 있고 조금은 뛸 수도 있게 됐죠. 하지만 달라진 건 제 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은 김 박사님과 저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 모든 분들과의 작별 만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한국 식당에서 낮은 테이블 주변의 방석에 앉아 있었어요. 나무 바닥이 우리 아래서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고 종이 등불이 머리 위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작고 알록달록한 음식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었죠. 매실주 잔을 들어 올렸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이 저에게 제공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큰 오해였죠. 여러분은 제게 삶을 되돌려 주셨고 진정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좀처럼 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김 박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가 저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이런 신체 접촉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자연스럽고 옳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마지막으로 혼자 한강으로 걸어갔어요. 물 위에 도시의 불빛이 춤추는 별처럼 비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치유란 단지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모든 것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었죠. 일과 휴식,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 강해지는 것과 약해지는 것 사이에서요. 한국인들은 이것을 조화라고 불렀어요. 떠나기 전에 2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 한국 의사들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모시고 사우디 환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재단을 시작했어요. 우리 국민들도 제가 이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야 했거든요. 둘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궁전이나 저택이 아닌 그저 제가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돌아올 수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예전에 떡볶이를 처음 주셨던 할머니의 작은 포장마차를 찾아갔어요. 그녀가 아직도 그곳에서 아침 손님들을 위해 매운 떡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즉시 알아보고 이빨 하나가 빠진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한국인들이 존경을 표하는 방식대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실크 스카프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네드렸죠.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한국말로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아시는 것보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녀는 2손으로 선물을 받은 다음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다시 한번 왕족에게서 거리를 두는 고향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한국 땅을 떠나면서 저희 2번째 고향이 된 이 나라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때 제 삶을 지배했던 통증은 이제 먼 기억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죠.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같아 보이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궁전 직원들이 제 변화에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단지 더 강해진 몸뿐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방식에도요. 한국의 변화를 일상생활에 도입했어요. 매일 아침을 한국에서 배운 부드러운 운동으로 시작하고 있었죠. 커피 대신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천천히 먹으며 매 입마다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궁전 직원들에게 더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의 이름을 배우고 있었죠. 다른 왕자들이 제 기적적인 회복에 대해 물었을 때 목소리에 열정을 담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기적이 있어. 말했어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함께 작용하는 곳이지. 낯선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곳. 치유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만지는 곳이야. 몇몇은 제 열정에 웃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호기심 있게 듣고 있었죠. 몇 명은 김 박사님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밤에 사막 바람이 궁전 벽 주변으로 불어올 때 눈을 감고 한강 옆으로 돌아간 듯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거리 음식 냄새와 따뜻한 저녁을 함께 즐기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웃음소리가 거의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제게 건강을 되돌려 주었어요. 하지만 그 가장 큰 선물은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었죠.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연결, 그리고 더 많은 조화와 함께요. 이것이 제가 집으로 가져온 보물이었어요. 어떤 약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